자, 다음에 내용 가봅시다. 자, 어려운 거는 다 해놨습니다. 어려운 거는 해놨고요. 딱 일단 지우고 외적 요인은 일단 요 정도 양면 남은 이제 내적 요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 길게 얘기는 안 할 거고 일단 내적 요인이라고 하는 건 적인 거야. 말 그대로 지구 내부의 어떤 요인에 의해서 지구 기후가 변화하는 아까도 언급은 살짝 했지만 예를 들어서 화산 폭발이 일어나요. 지구 기후가 변할 수 있죠. 짧게는 어떤 1, 2년 범위로 보면 시간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짧게는 화산재에 의해서 이제 어떤 기후가 한랭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은 화산 폭발에 의해서 화산가스들, 온실기체들이 많이 대기에 노출돼서 기후가 따뜻해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고 생각할 수 있는 아니면 대륙 분포가 변한다. 아니면 빙하의 면적이 변한다. 전부 지구의 기후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그냥 읽어보시면 사실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어서 제가 여름방학 특강에서 그걸 설명할 건 아니고요. 우리는 내적 요인에서 어떤 걸 얘기할 거냐? 복사평형 얘기할 겁니다. 복사평형. 지구 복사평형 이런 거 이야기할 건데요. 복사평형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일단 복사라고 하는 건 빛이니까 복사평형이라고 하는 건 어떤 물체가 있을 때 그 물체가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 그 물체가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있을 때 복사평형이라는 거는 그것의 양이 같을 때예요. 그것의 양이 같으면 그 물체의 온도는 일정할 겁니다. 자, 가정을 몇 개 더 해봅시다. 흡수하는 양이 많으면 온도가 높아질 거고요. 상승할 거고요. 방출하는 양이 많으면 온도는 계속 감소할 거예요. 되셨나요? 조금 배경인 거를 좀 말씀드리면 모든 물체는 복사 에너지를 다 방출합니다. 복사라는 건 빛이고요. 빛 에너지를 다 방출한다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앞에 있는 이 아저씨 복사 에너지 방출해요? 안 해요? 하는 거예요. 우리 적외선 형태로 방출하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었죠? 그렇죠? 적외선 형태로 다 방출합니다. 근데 이 양이 같으면 온도 일정, 많으면 온도 상승, 적으면 온도 하강. 일단 그래서 이렇게 온도가 일정한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야? 복사평형 상태야 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느냐? 지구도 복사평형 상태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 지구 복사평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지구 복사평형 주어는 뺄게요. 지구가 라는 주어는 뺄게요. 지구가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과 당연한 거 쓰는 거야.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과 그 다음에 지구가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의 양. 이게 어떤 거야? 같은 거죠. 그래서 어떻다? 지구의 연평균 기온은 어떻다? 대체적으로 일정하다. 아니 지구 온난화가 있잖아요. 그런 요인 빼고 별다른 요인이 없다면 다른 요인이 없다면 지구의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가 될 거다. 그래프를 한번 그러니까 상황을 실험을 그냥 좀 표현해 드리자면요. 예를 들면 스탠드 앞에다가 어떤 공을 가져다 놨어요. 그리고 이 공의 온도 변화를 그래프로 표현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런 거죠. 온도가 높아지다가 어느 순간 일정해질 거예요. 우리는 이 일정해진 순간을 뭐라고 부를 거야? 복사평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스탠드가 의미하는 것은 태양이겠고요. 공이 의미하는 건 지구겠죠. 지구의 나이가 46억 년 정도, 47억 년 정도 됐으니까 지구가 태양 앞에 놓여진 지가, 태양 앞에서 열을 받은 지가, 복사에너지를 흡수하게 된 지가 46억 년 정도가 된 거니까 이미 충분한 시간이 지났고 지구는 이미 복사평형 상태다. 그래서 지구는 현재 연평균 기온이 다른 요인이 없다면 변하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이건 이미 알고 있던 거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좀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 이제 제가 그럼 다룰 내용은 뭐냐? 열수지예요. 지구의 열수지. 열수지라는 것은 열이 들락날락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이 지구의 열수지를 설명함에 앞서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꼭 지구는 복사평형 상태다. 아, 이거 그림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좀 무슨 말인지 잘 감이 안 올 수 있어서 15쪽에 5번 보시면 15쪽에 5번. 지금 문제 풀자는 게 아니고요. 15쪽에 5번 이 그림을 설명할 거예요. 제가 그림 그리고. 됐어? 이것들을 설명할 거야. 자, 보세요. 지구의 표면, 지표면. 일단 아니요. 한 줄만 더 봅시다. 두 칸 정도 더. 지표면. 그리고 대기의 표면. 그리고 지구의 점 태양 복사 에너지가 도달해요. 반사되기도 할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기준으로 그 수를 100으로 잡을 거예요. 그 양을. 그리고 지구 대기가 뭐 지표면도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반사하지만 그냥 쉽게 표현 반사하는 양에 합쳐서 얼마냐? 약 30 정도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건데 얘를 일단은 이런 걸 우리는 어려운 말로 알베도라고 하고요. 일단 지구의 열수지라고 하는 건 자, 그러니까 이거 뭐야? 태양 복사 에너지가 100이 도달했어. 반사를 30 했어. 그럼 지구로 들어오는 게 얼마인 거예요? 70인 거예요. 그럼 방출하는 것도 얼마여야 되는 거야? 70이어야 되는 거야. 그 양이 무조건 같다는 거고요. 그거는 지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복사평형이 일어나야 되지만 단락을 보더라도 모든 부분에서 복사평형이 일어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표면, 지금 그릴 거야. 지표면이 흡수하는 양, 지표면이 방출하는 양 둘이 같아야 되는 거고, 대기 자체에 흡수하는 양, 대기 자체가 방출하는 양, 그것도 서로 평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쭉 볼게요. 70이 뚫고 들어왔습니다. 지표면에 도달할 수 있겠지만 일부는 대기에서 흡수돼요. 대기에서 흡수되는 양은 약 25 정도고요. 지표면에서 흡수되는 양은 약 45 정도입니다. 지표면이 쭉 지구 복사 에너지를 방출했을 때 거의 대부분은 대기에 의해서 흡수돼요. 지표면이 방출하는 양은 한 104 정도가 되고요. 그 중에 대기에서는 100 정도가 흡수돼요. 그리고 4 정도가 그냥 대기에 흡수되지 않고 뚫고 나가버리는데 우리는 이걸 대기의 창이라고 부릅니다. 스피어가 아니고 윈도우예요. 창문 열어두면 그냥 훅 나가버리듯이, 그죠? 뭐 새든 뭐든 나가버리듯이 그냥 대기의 창을 통해서 이렇게 나가버린 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봐봐. 지표면에서 4를 내보냈어. 몇이 더 나가야 돼? 66이 더 나가야 돼. 그 66은 대기가 방출하는 양인 거죠. 그래서 합쳤더니 70만큼이 나가는 거고요. 대기는 지표 방향으로도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재복사라고 하는 그것을 하는데 그 양은 88입니다. 이때 이 88이라는 숫자, 요게 온실 효과예요. 이게 온실 효과. 나머지 숫자들은 사실상 암기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채우겠습니다. 지표면에서 대기 쪽으로 열을 전달하는 방식이 전도와 대류, 복사가 아닌 거죠? 그게 약 8 정도가 되고요. 수증기의 잡열을 통해서, 태풍 같은 거 할 때 나왔었죠? 수증기의 잡열을 통해서 열을 전달하는 게 21이에요. 자, 이 숫자들은 일단은 다 채웠는데, 잠깐, 숫자들은 다 채웠는데, 하나하나 봅시다. 자, 지표 입장에서 볼까요? 지표가 흡수하는 양, 지표가 방출하는 양, 굳이 숫자로 써본다면 지표가 흡수하는 거 왼쪽부터 씁시다. 지표 일단은 45만큼을 흡수해요. 그리고 지표에 도달하는 게, 지표가 흡수하는 게 88만큼이 있습니다. 더하면 133일 거고요.
지표가 방출하는 거 왼쪽부터 쓰면은 전도대류에 의해서 8, 그 다음에 잡열에 의해서 21, 그 다음에 지구복사 에너지 방출하는 게 104입니다. 이거 얼마야? 합치면 133입니다. 간단한 거고요. 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기가 흡수하는 양, 대기가 방출하는 양. 대기가 흡수하는 거 왼쪽부터 쓸까요? 25 플러스 전도대류에 의해서 8, 잡열에 의해서 21, 그 다음에 지구복사 에너지 방출하는 거 그 중에 100만큼 흡수해요. 다 더하면 154예요. 대기가 방출하는 거 표면 우주 공간으로 66, 지표로 다시 재복사시키는 거 88, 154입니다. 당연히 내가 쓴 숫자니까 같겠지. 전 외워서 쓰는 거니까 사실. 설명은 했지만 전 외워서 쓴 거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좀 설명 일단 첫 번째 하나하나 자세한 걸 설명하기 전에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나중에 시험 보실 때는 여러분들은 이 숫자를 외우는 거 추천. 외우는 거. 아예 숫자 자체를 외우는 걸 추천하고요. 왜 외우는 걸 추천하냐? 그러니까 어떤 이런 데를 비워두고 숫자를 물어보는 거야. 그럼 사실은 계산하는 원리 자체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가 비워져 있어. 그럼 계산해서 대기의 방출량이 154니까 흡수량도 154가 돼야 되고 요 빈칸을 채울 수 있겠죠. 한 칸 정도는 채울 수 있는데 문제는 시험에 어떻게 나올 거냐? 뒤에 볼게요. 어디로 가시냐면은 19쪽에 6번 기억 보실래요? 16쪽에 6번, 19쪽에 6번 기억. 어렵죠? 역겨워요. A 플러스 B 빼기 C는 E 마이너스 D. 이거 엄밀히 따지면 외워서 푸는 거 아니고요. 그 열수지의 어떤 관계, 그러니까 문자들을 이양시켜가지고 관계식을, 그러니까 그 어떤 등식을 완성시켜서 푸는 건데, 그러지 마. 외워서 푸세요. 됐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이건 외워서 푸세요. 이거는 숫자들을 외워서 푸시면 되겠고, 자, 그것들을 이제 그래서 그냥 다 외워 하기에는 말이 안 되니까 부분 우리가 설명할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온실육과 알베도 대기의 창 이런 건 얘기했는데, 일단 파란색으로 복사의 형태, 에너지를 전달할 때 복사의 형태를 우리는 적어야 되고요. 지구과학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복사라는 건 빛이니까 지구과학에서는 빛이라고 해봤자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세 가지밖에 얘기 안 해요. 그걸 쓸 겁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는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모든 영역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모든 영역이. 물론 그 중에서 가시광선 영역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그 태양 복사 에너지, 뚫고 들어온 태양 복사 에너지가 대기에서 흡수될 때 주로 적외선과 가시광선이 흡수돼요. 대기는 적외선을 잘 흡수하고요. 대기에 있는 오존층, 대기의 성층권에 있는 오존층이 자외선을 잘 흡수해요. 가라고 썼네. 죄송. 자외선을 잘 흡수합니다. 그러니까 지표면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는 거의 대부분 가시광선의 형태예요. 이거 플레이 써야 돼. 가시광선의 형태예요. 잘 생각해봐. 그러니까 지표면에 도달하는 대부분의 복사 형태가 가시광선이니까 우리가 가시광선을 볼 수 있게 진화한 거예요. 됐지? 그치? 볼 수 있는 빛이 가시광선. 쭉 더 가봅시다. 전도, 대류, 잡열 복사가 아니에요. 전도, 대류 복사 애초에 복사가 아니야. 복사가 아닌 거고. 지구가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주로 적외선의 형태. 대기가 우주 공간으로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적외선의 형태. 대기가 지표로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주로 적외선의 형태. 당연하죠? 안 보이잖아. 불 끄면 안 보이잖아. 지금 밖에 어둑어둑해지니까 안 보이잖아. 땅에서 빛 나오는 거 보여요? 안 보여. 적외선이야. 공기 중에서 막 빛 방출되는 거 보여요? 우리 안 보여. 그 적외선이야. 에너지가 작아. 왜? 또 뭐가? 잘 됐어. 아니야? 아니야?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들그들하면 그 다음에 기본적인 내용은 이렇게 됐고 두 가지 이제 마지막에 얘기할 거 두 가지.
반사율과 흡수율, 그러니까 반사량이 있고요. 그러니까 흡수량이 있어요. 태양 복사 에너지에. 이해돼? 그거 다 더하면 100이 돼야 돼요. 그죠? 그거 다 더하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알베도가 증가한대,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반사량이 50이라고 칩시다. 60이라고 할게요. 숫자가 더 편하게 이해하기 쉽게. 60을 반사하는데 그럼 뚫고 들어오는 게 얼마야? 40인 거야. 결론적으로 나가는 건 얼마여야 돼? 40이어야 되는 거예요. 숫자가 잘 조절이 되는 거예요. 지구에서. 두 번째, 온실효과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구 온난화가 진행된다. 지구 온난화가 심해져. 온실기체 양이 늘어나서, 이런 걸 우리는 온실기체 양이 늘어난다고 표현을 할 건데, 온실기체 양이 늘어나서 지구 온난화가 심각해졌어요. 그러면 A라고 할게요.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뭐라고 부르기가 애매해. 이 A 값도 증가합니다. A 값도 증가합니다. A 값이 증가하면, 잘 보세요. A 값이 증가하면 이 88이라는 숫자 자체가 증가하는 거예요. 대기에서는 이야기할 게 딱히 없는데 88이 증가하면 지표면이 흡수하는 전체 에너지 양도 어떻게 돼? 늘어나는 거예요.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면 A가 커져. A라는 값 자체가 커져. 그러면 지표의 흡수량 증가하게 되는 거고요. 지표의 흡수량이 증가하니까 복사평형 이래야 되잖아. 지표의 방출량도 증가하는 거예요. 133이 커지니까 얘도 커진다. 지표면에서 방출되는 양이 커질 거예요. 우리 그걸 뭐라고 불러? 아, 지구가 뜨거워져. 됐어요? 아, 지구가 뜨거워진 거구나 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온실기체 양이 늘어나면 지표면에서 방출하는 양이 늘어나니라고 물어봤을 때 맞다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맞다. 맞다. 그리고 제가 깜빡할 뻔했네요. 여기다 쓸게요. 온실효과라고도 하고요. 재복사라고도 하고요. 재복사. 용어예요. 재복사. 다시 복사로 지표면에 에너지를 전달시킨다. 여기까지. 내용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15쪽에 5번 풀어보세요. 15쪽에 자, 여기 봐봐. 일단 받은 거 보면 과제가 문제가 많은데요. 우리가 안 한 것들이 많아요. 여기에서. 왜냐면은 지구 온난화와 관련된 거는 사실상 거의 저희 설명 안 했어요. 예를 들면 62번이나 그죠? 61번, 60번 이런 것들은 설명 안 했습니다. 설명 안 한 것들은 안 푸셔도 되고요. 설명한 것들만. 그죠? 내적 요인에 대해 관련돼서 지구 온난화 이런 것들 거의 안 했습니다. 그것들이 넘어가시고 배운 것만 풀어서 해오시면 되겠고요. 일단 5번 풀어보세요. 15쪽으로.
66, B의 값은 100이다. 외워서 풀 수도 있는데 얘는 사실 안 외워도 풀 수는 있어요. 왜냐면 A를 구하는 건 대기에서 반사된 게 30이야. 그럼 들어온 게 70이니까 나가는 것도 70이 돼야 되죠? 그래서 A가 66이 돼야 되는 거 해줘도 되고. 싫어요. 외우고 싶어요. 그럼 이거는 그냥 이거는 진짜 외우는 거 추천합니다. B도 마찬가지. 지표의 흡수량과 방출량이 같다라는 걸 통해서 1번 맞다. 2번 지구 복사 에너지는 주로 가시광선 형태로 말이 안 되잖아요. 적외선 형태죠. 가시광선이면 지구 바깥에 가 화내야지. 말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양이 증가하면 지표 복사량이 증가합니다. 이산화탄소량이 증가하면 온실기체량이 늘어나는 거니까 지표 복사량도 늘어나는 거예요. 그죠? 오른쪽에다 다 써놓은 거, 저 마지막 오른쪽에 써놓은 노란색 저게 똑같은 얘기고요. 4번에 복사 평형 상태에서 태양 복사량은 지구 복사량과 반사량의 합과 평형을 이룬다. 맞는 얘기인 거죠? 요번 지표가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의 총합은 133이다. 맞는 얘기. 6번 대기가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는 주로 가시광선이 아니라 주로 적외선과 자외선 형태입니다. 가시광선은 거의 흡수하지 않습니다. 지표가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주로 가시광선 형태인 거고요. 7번에 온실기체에 의해 대기가 지표로 재복사하는 에너지는 주로 적외선 형태다. 네, 대기에서 지표로 이동하는 것도 적외선 형태고요. 8번에 지표에서 물의 증발과 대류, 전도에 의해 대기로 전달되는 에너지는 주로 적외선 형태가 아니에요. 이거는 복사가 아닙니다. 8번 얘네들 복사가 아닙니다. 9번에 대기가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의 양은 지표가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보다 많다. 대기가 흡수하고 방출하는 게 154고요. 지표가 흡수하고 방출하는 게 133입니다. 됐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끝난 건 아니고 몇 가지만 이야기합니다.